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는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 우리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있었죠? 자,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발생한다. 자, 관리계획은 기열집 협심결하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네, 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가 있으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발생해요. 자, 그 고시 다음 날 그러면 안 되고 관리계획 결정은 시험에 참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자, 그 다음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된다.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죠. 우리 앞에서 광역도시계획 하나의 방향 설정한 것, 기본계획도 당해지역에 방향 설정한 것, 상위계획이죠. 그러면 당해지역에 광역기본이 있으면 그에 부합되게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죠. 입안 기준 맞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자, 2번은 광역기본에 부합돼야 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자, 결정권자, 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결정권자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 지정권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누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산대입.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설치도, 정비, 개량 다 제한할 수 있죠. 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국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 고시한다. 자, 관리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이 지형도면을 작성했거나 승인을 했으면 이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했을 때는 직접 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은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그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자는 이를 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맞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관리계획 핵심 정리에서 꼭 기억할 것들, 여기 중요한 사항들 너무 많죠. 첫 번째,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서 너무 잘 나오는 것은 주민의 입안 제한이죠. 주민이 입안권자가 될 수는 없으나 제한할 수 있죠. 자, 주민이 제한할 수 사항 5개 정리하셔야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의 기. 그 다음에 또 기지산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 관한 사항, 지. 그리고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기지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대. 그리고 입지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변경, 수립 변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대입,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지산대입. 근데 제한할 때 어떻게? 그냥 손 들고 제한 걸면 안 되고 동의 얻어서. 근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얼마? 5분의 4 이상. 그리고 나머지 지산 대입은 다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요, 제외예요. 여기에서는 국도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 제외 이렇게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한다. 자, 그래서 기지산 대입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서 제한해야 된다. 자, 면적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그리고 생산관리적이어야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할 수 없어요. 예, 자연녹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그러면 이런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그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예요?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라.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지산 대입 제한했으면 입안권자는 반영 여부 통보해야 되죠. 자, 그러면 국토기획부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하면 반영 여부 통보는 몇 일이나 해요?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할 때는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더라. 그렇게 보시고 또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45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기억을 따가시고 그리고 또 제한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자, 이 제한자가 이제 나중에 입안 결정되면 수익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안이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서 중요한 입안 제한 내용들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 절차 기초조사하죠. 근데 기초조사할 때 기초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해야 되죠. 그런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생략되어질 수 있는 사항, 생략 가능한 사항,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죠. 자, 공통 생략사항 있죠. 자, 이 말은 이런 내용,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기사지 중에 그 내용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 대해서는 공통 생략사항이에요. 그래서 뭐와 무엇은 자, 지구단위와 그리고 해제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어찌어쩌고 나대집에도 2% 미달하거나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찌어쩌고 지구단위 계획이 어찌어쩌고 나오면 이런 지구단위와 관련된 문장이 나오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공통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해제할 거예요. 해제할 때도 뭐 기초조사를 실시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기초조사,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지구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통 생략사항이 있었지만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는 앞에 있어 또 공통 생략사항 외에 자, 이런 내용들은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쭉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토지 적성평가 시설부지 안에서 이런 시설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장이 개발제한구역이 나와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나왔어. 개발제한구역에서 기관 설치한다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해제된 지역에 관리계획 위반한다든지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났다. 그러면 뭐 생략할 수 있다고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근데 개발진흥지구 지정 확대 지정 변경은 제외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토지 적성평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공통적 생략사항,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또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사항. 환경은 환경이 친다.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의 위반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그때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고요? 이때는 기초조사의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환경이 친다. 그래서 이런 토지 적성평가 생략상, 환경성 검토 생략상, 그리고 공통 생략상 이런 것들 구분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결정할 때 협의 심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자, 무엇은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그리고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 생략할 수, 이 경미가 문제죠. 자,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요청이 있다거나, 요청이 있어야 돼요. 혼자 판단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기밀을 요하니까 좀 의견을 좀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근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데, 자, 우리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라고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시설 부지 몇 퍼센트, 5% 미만의 변경이나, 그리고 시험 지문에 참 잘 나오는 것은 이 도시적 축소에 따른 변경, 축소에 따른 축소입니다.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을 바꾼다든지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자, 이런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견 청취나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또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 결정하죠. 그런데 그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 단위와 관련된 사항,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무엇은요? 지구 단위 계획은 요 지구 단위 계획은 공동 심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공동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자, 그래 보시고, 그리고 또 관리계획 결정권자, 특히 국장이 관리 결정을, 원래 관리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 다 나오죠. 근데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 이 국장이 어떤 것은 결정합니까? 당연히 국장이 자기가 위반한 관리계획은 자기가 결정하죠. 그런데 국장이 위반하지 않아도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거, 센 놈, 용도구역 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그리고 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가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산자원부구역은 이거는 회장이죠. 회장.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반 결정 절차. 자, 이런 내용들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고. 자, 이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봤고, 이제 관리계획 내용을 하나씩 봐야죠. 자,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이제 먼저 용도지역부터 보는데, 요즘 유형은 종합평의 문제가 나오죠.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종합평의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자, 2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 우리 용도지역의 종류, 목적을 물어봤죠.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편전은 일반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면 양보는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편전대.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나누지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러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맞나요?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맞죠? 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2번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용도지구 벌었네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복합 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그러면 대령이 정하는 주거지역인데 더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시고, 공업지역은 무슨 공업지역? 대령이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또 관리지역은 무슨 관리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지역.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 자,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대령이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녹지적도 안 되고 주거적, 공업적,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문장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예, 용도지구 우리 종류 9개 있잖아요. 경방보치계, 방고보치계. 근데 방고복특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경관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되죠. 어떻게 세분돼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지, 그리고 수변이나 문화재가 있는 주변 경관에 이런 특별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합니까?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자시특 세분할 수 있다. 그죠? 경관지구는 자시특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자시특.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입니다. 여기도 잘 기억하셔야죠.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그 관리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해당 지역이 어디일 때만 관리지역에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그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예,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용도구역에 시가조정구역이 있죠.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은 시료가 있죠. 유보기간도 있고 시료기간.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효력은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항상 시료는 다음 날이라는 거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시료는 언제라고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가조정구역 지정 효력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죠?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는 예, 이런 종합형의 유형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죠? 자,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원래 용도지역은 규율집 협심결에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당해자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특례 있죠. 자, 이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특례. 자, 요 지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쳐 있으면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사항, 다른 법에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자, 기억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당해자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나요? 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은 법률에 한 국가산업단지. 자, 여기에다가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국가산업단지 지정했어.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나요? 자, 그렇죠. 맞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또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죠. 그러나 시골에 공장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은 도시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아니고 국일도. 자, 니은법 맞죠? 국일도. 저희 집 활리등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자, 근데 디귿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한 공유수면. 자, 이 도시지역의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는 거 기억하셔요. 여기를 뭐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또는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는 특례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1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 자, 이 지역은 도시적이 되나요?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도시적이 되나요? 보전산지는 보존에 대한 산지인데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틀렸죠. 관리지역의 보전산지 지정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 보전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보전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여기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 이 지역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특례는 기억, 니은, 디귿이지 니 1번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용도적, 도시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이것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됐다. 지정 절차상의 특례 크게 세 가지 있죠. 공유수면 매립제한 특례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관리지역에서 특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가 육지라면 공유수면 매립의 시가 60이 됐죠. 근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 내용과 같다면, 동일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적 내용과 다 같을 때 관리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봐요. 그러나 무엇은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같으면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자, 그 다음에 매립 목적이 달라요. 또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고 걸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때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요. 그래서 매립 목적이 다르다거나 걸치는 경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같을 때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이고 다르거나 둘 이상의 지역에 이웃 걸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그래서 여기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는 거. 그리고 또 산업단지 지정입니다. 무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그러면 그때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봐요. 자, 그런데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것은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봐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우리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나 그런데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에서는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 무엇은 제외? 수송은 제외.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냥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적이다. 그럼 맞지만 단 수송은 제외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특례. 자, 여기는 포인트는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에서 특례.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봐요. 그런데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그때는 고시에서 보전산지가 임업용 산지, 공유용 산지, 산지 종류가 두 개죠.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이것들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잘 나오는 거 용도 미지정 미세분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 용도지역에서 도관 농자,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행위 규제는 어떻게 봤습니까? 제일 용도 미지정이면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자를 받는다. 기억하시고 도관 농자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자를 받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 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 용도 지원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요 도시적과 관리적은 세분되잖아요. 근데 도시적이 또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자, 세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도시적은 도시적이야. 근데 도시적 하면 주상 공록이 있고 또 주상 공록도 나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도시적 중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보존 녹지죠. 보존 녹지 지역의 건축 제한, 보존 녹지 지역의 건폐율 용도 적용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 개 세분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적은 관리적인데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대. 그럴 때는 관리적 중에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보존관리적이죠. 그래서 보존관리적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에 대한 행위 규제들 꼭 체크하시고 시험에 여러 번 지문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답도 여러 번 됐어요. 자, 그렇게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행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자, 요게 이제 우리 법에서는 우리 법 대통령령에서는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우리 법 시행령에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두고 있죠. 자,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자, 그러면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그죠?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주택인데 주택하고 근생시설이 들어설 텐데 그런데 주택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1종은 아파트 안 되지만 2종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한번 볼까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할 수 있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 건축법 시행령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해당되는 그 종류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됩니다. 아파트 돼요.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주택은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 공동 다 되는구나. 자, 그러면 주택이 다 되면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하죠. 그게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종 근생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2종 근생은 안 되고 1종 근생만 된다는 걸 꼭 명심합니다. 2종은 안 돼. 준주거지역이나 뭐 이런 적은 2종 근생이 되지만 건축법에 있는 2종 근생이 되지만 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근생은 1종 근생만 돼요. 자, 그러면 주택하고 1종 근생 그리고 종교시설 설치할 수 있고 종교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 관할하고 노유자시설 노인 관련 아동관리시설 그래서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되죠. 네, 되고 일반 음식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 설치할 수 있을까? 자, 일반 음식점은 요놈은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하잖아요. 이건 2종 근생시설이죠. 2종 근생시설은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어요. 꼭 명심하셔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1종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2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 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되죠. 그리고 1종 근생시설 되고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명심할 것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2개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3개 있잖아요.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생만 되지 2종 근생은 안 된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용도적 행위자한 문제는 거의 80%는 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한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용도적에서 행위자. 자, 이 부분들만 잘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준우이 강조하지만
전용과 전용 2개, 일반 주거적 3개,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여기는 1종에서는 아파트 못 짓고 여기 2종부터는 아파트 된다. 자, 먼저 그렇게 주택이 어디까지 설치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자, 그러면 주택이 되면 근린생활시설은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1종 근생은 다 들어서요. 그런데 이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은 설치할 수 없어요? 2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2종 근생시설은 무슨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은 2종은 설치할 수 없고 1종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할 것은 중공업적. 중공업적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열거하고 있어. 할 수 없는 거, 이루인 거 할 수 없고 나머지 다 된다. 그러면 중공업적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딱 2가지니까 참 출제하기도 편하잖아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공업적에서는 위락시설하고요, 묘지 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중공업적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업적에서는,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중공업적인데, 공업적은 국가 극이에요. 전용 공업적은 주택 자체가 안 되지만, 중공업적은 아파트 돼요. 좀 뭐가 안 된다? 위락하고 묘지 관련시설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전국도 중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 어디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요것만 할 수 있어.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 또 아파트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요 구분하는 문제, 이런 주택과 관련해서 잘 물어보죠. 그러면 단독주택, 대한민국 땅 중에 주택이 불어되는 지역은 2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어디? 유전에는 주택 못 짓는다. 기름나는 유전에 주택 지으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상업적의 유통상업적, 그리고 공업적의 전용공업적. 유전에는 집을 못 짓는다. 유전에는 집을 못 짓는다. 그래서 주택 자체가 불어되는 지역은 유통상업적하고 전용공업적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이거 나오죠. 자, 아파트는 일단 도시가 아닌 지역은 안 돼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안 돼. 도시지역에서만 아파트 지으시고, 근데 도시지역에는 주상 공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 녹지지역은 안 돼. 그러면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어요. 근데 주거지역 중에 이 1종은 안 돼.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됩니다. 나머지 주거지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은 중1류로 나눠지는데 유전에 주택 못 짓는다 그랬죠. 유통상업지역 안 돼요. 그리고 또 공업지역에서는 전용 공업지역 안 돼. 주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도 안 돼. 그러면 공업지역은 반대로 중공업적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파트 정리하죠. 아파트는 주상공익만 되는데, 녹관농자는 아파트 못 짓는데, 아파트는 주거지역이 주상공인데 주거지역에서도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주거지역은 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유전의 주택 못 지니까 유통상업지역 안 되고 나머지 상업지역 된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유전의 주택 못 지니까 전용 공업지역 안 되고 일반 공업지역 안 되고 중공업지역 된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여기 있는 구분만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용도적 행위제한 충분히 풀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이런 행위제한은 우리 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시행령에서. 그런데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것. 대통령령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행위제한의 특례. 자, 이제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다 그랬어요. 자, 개별적 제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독주택 정리하시고 공동주택까지 꼭 한번 정리하시고. 자, 개별적 제한을 받는 거. 농공단지, 시골 지역의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무슨 지역에 있든 위치하든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농공단지는 무조건 무슨 법. 농공단지가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많은 행위 규제가 완화져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행위 제한을 받아라. 이건 농업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법이에요. 농공단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돼 있든 농림지역에 지정돼 있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돼 있던 농공단지는 상계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지역은 농지법, 그리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롯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의해서만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은 그 대상, 이런 대상 지역이
농림지역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농림지역 중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작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농산초. 저희 집 화분 이름이죠. 그런데 농산초는 반드시 농림지역 중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지법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지법에 의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만. 대통령령에 의한 농림지역 행위자 안 봐도 돼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농산초, 농림지역 중.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우리 제일 규제 강하잖아요.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일반적 규제 말고 자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은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들어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는 제 애인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애인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애인은 자수문 해수잖아요. 제 애인은 김혜수 아니고 자수문 해수잖아요. 인디안 성이 자수문이고 이름이 해수다 그랬죠. 제 애인 이름은 자수문 해수, 그죠? 자,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리산 국립공원이나 설악산 국립공원에 공원구역이 지정돼 있대. 그러면 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 행위자를 받는 게 아니고 자연공원법. 자,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면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자수문.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그때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 법률. 줄여서 그냥 해양법, 그죠? 해양법.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또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야지 수산업법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자수문 해수, 그죠? 김해수 아니고 자수문 해수. 저희 집 화분 이름 농산초. 그리고 저희 집 칼 이름 국일도 아까 뭐 결정고시 특례했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행위자의 특례도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용도적 행위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적과 관련해서 검표율, 용적률도 꼭 체크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 보너스에 이제 맞춰주셔야 돼. 검표율, 용적률. 그러면 참고로, 용적률 문제는 이번에 검표율을 냈어요. 용적률은 왜? 그 33회, 32회 때 2년 연속 용적률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항상 검표율 출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검표율에 관한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검표율, 5657, 9887, 724, 그죠? 자, 그것들 여러분 다 믿고 한번 훅 들어가 볼게요. 검표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의 검표율은 얼마? 원래 도시가 아닌 지역은 검표율이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 40. 자연녹지지역. 자, 도시지역 안에 주상 공록이 있는 녹지지역은 다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생산녹지든 검표율 다 얼마? 녹지지역은 20이죠.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적.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50.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은 60. 그리고 3종은 2종, 1종, 2종보다 작아요. 대신 용적이 높지. 3종은 50. 그래서 5, 6, 5, 7. 그랬죠. 2종 일반 주거적은 60. 3종 일반 주거적은 50입니다. 50. 그래서 순서가 높은 곳에서 나왔으니까 디귿번, 그 다음에 니을번, 그 다음에 기역번, 니은번. 자, 답은 디귿번, 니을번, 기역번, 니은. 이런 검표율 외우셔야 됩니다. 검표율. 올해는 검표율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검표율 나오면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적률보다. 그죠? 자, 그래서 5657,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 5657, 9887, 724 막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검표율과 용적률. 자, 암기해야죠. 자, 검표율, 용적률.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50,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60, 단 3종은 50, 준주거적은 70, 그래서 주거적은 5657.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일육은 9887, 중심, 일반, 유통굴림 9887, 그리고 모든 공업적 70, 모든 녹지적 20, 그리고 도시가 아닌 적도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5657, 9887, 724, 그죠? 5657, 9887, 724.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용적률은 주거적의 최대 맥스가 500인데, 용적률은, 플러스 10, 1종, 전용주 용적률이 100이잖아요. 100에서 플러스 50씩
3종까지 달려주시오.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3종이니까 300, 그죠? 자, 그리고 준주거적은 용적률 얼마야? 시험에 용적률 잘 나오는 것은 준주거적은 주거적의 최대치. 용적률은 500%. 그리고 준공업적은 용적률이, 준공업적은 얼마예요? 400%. 일반적으로 준주거적이 용적률이 크냐, 준공업적이 크냐 물어보면 준주거적이, 준공업적이 크다라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답을 많이 하거든요. 예, 주거적이 500이고 공업적이 400이니까. 그리고 비도시적의 용적률은 80인데 계획관리적만 100이죠. 그래서 비도시적에서는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적은 용적률은, 비도시적은 건폐율 20이고 용적률 80인데 계획관리적만 건폐율 40이고 용적률 100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의 용적률도 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거적은 3종까지 플러스 50씩.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3종이니까 300. 그리고 준주거적은 500. 자, 상업적은 마이너스 200씩. 상업적은 용적률이 1500%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중일력은 1500, 1300, 1100, 그리고 900까지. 마이너스 200씩 감소시키고, 공업적은 플러스 50씩. 공업적은 300, 350, 400. 그래서 준공업적이 400이죠. 녹지적은 보존 녹지적 80. 그리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적은 100. 용적률 최대치. 그리고 도시적 외지적은 용적률 80. 계획관리적만 100. 그래서 여기 있는 계획관리적만 건폐율 40, 용적률 100. 나머지 도시적 외지적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 자, 이제 나오면 시험에 별도 지정 건폐율이 나오면 이것들 치계수, 공농구. 자,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연취락지구, 도시적 외유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공원구역, 농공단지, 그리고 여기 국가산업단지, 공업적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쭉 4, 4, 6, 7, 8. 쭉 4, 4, 쭉 7, 8. 그래서 시험에 이제 뭐 자연취락지구 어떻다 그러면 60. 그리고 또 도시적 외개발진흥지구는 40. 근데 자연 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30. 그리고 공장 들어서는 지역은 좀 커야 될까요? 농공단지 70, 공업지역의 국가산업단지 80. 그래서 치계수, 공농구, 쭉 4, 4, 6, 7, 8. 쭉 4, 4, 6, 7, 8. 그리고 용적률은 위아래 없고, 위아래 없고, 위아래 없고, 그리고 여기 중간만 있죠. 그러면 도시적 외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 용적률은 100. 그리고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80, 100발. 그리고 자연공원. 자, 이런 자연공원은 건폐율 60, 용적률 100. 그리고 농공단지는 공장 들어있어야 되니까 건폐율 70, 용적률 150. 150이면 100과 200의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중. 100발 100중. 100발 100중.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뭐 자연취락지가 어떻고, 도시적 외개발진흥지가 어떻고, 농공단지가 어떻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어떻다 이런 단어 나오면 얼른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그리고 100발 100중. 여기서 쭉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랬죠.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100발 100중. 이렇게 해서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치계수, 공농구, 쭉 4, 4, 6, 7, 8, 100발 100중, 위아래 없고 100발 100중.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제일 빠른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폐율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용도 지역까지 종류까지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좀 쉬었다가 제가 다시 용도 지구 들어갈까요?